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1월 둘째 주 시장은 가격보다는 정책 제도 수급 구조가 먼저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횡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성격의 신호들이 동시에 쌓이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번 주에는 물가 지표와 그리고 연방대법원 관세 판결, 시장구조법안 상원 마크업이라는 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일정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시경제 일정부터 볼 텐데요. 지난주에는 고용지표들이 주가되었다면 이번 주에는 물가지표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표는 화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표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불리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여기에 덧붙여서 전체적인 소비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매 판매 지표까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거시경제 관점에서는 화요일과 수요일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거시경제를 넘어서 규제와 제도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이번 주에는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판결이 올해 9일에 발표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14일에 발표하겠다라고 일정을 미뤘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관세가 위법 판결이 나게 됐을 때는 전반적으로 관세 정책 자체가 제동이 걸리게 되고 환급 소송과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게 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을 유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위험 자산에는 더 완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14일 이후 바로 다음 날인 15일에는 클래리티 시장 구조 법안의 상원은행위의 마크업과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이 규제 해석의 영역에서 법률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첫 공식 관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권사 기준이 법으로 정리됐을 때 ETF와 기관자금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입법까지 연결되는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고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금리 전망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고 금요일에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와 실업률이 발표된 이후에 CME 패드워치 툴 상으로는 1월 금리 동결 확률 베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결 가능성을 95.6%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용이 압박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금리를 인하할 정도까지 고용의 침체 국면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채택과 수급 관점에서 장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고 온체인 분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마이크 세일러 스트래티지 CEO가 MSCI 잔류 이후로 처음으로 세일러 트래커 차트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빅 오렌지라고 하는 코멘트를 함께 게시를 했는데요. 큰 오렌지를 담았다라는 표현에서 대규모 비트코인 매입이나 혹은 공격적인 포지셔닝을 암시하는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MSCI 잔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동안의 압박을 받아왔던 것에 숨통이 일시적으로 트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물 ETF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다 현물 ETF 흐름이 조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주 5거래일 중에서 4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이 일어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속 순유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 기준으로 봤을 때도 월 2천만 달러 수준의 순유입을 보였고 아직까지 이 정도로는 상승 추세를 만들 만큼의 힘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본격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텐데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일정 부분 반등세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온체인 상으로는 부정적인 시그널이 여전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여러 시그널 자체가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현물 ETF 흐름에서도 살펴봤고 뒤에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아직까지는 미국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매수세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기관들은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관세 이슈와 시장 구조 법안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로 보고서 이 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체인 지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바이낸스 거래소의 파생상품 미결제 약정 지표인데요. 1월 초에는 강하게 상승 흐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크게 하락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롱 포지션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격 급락 없이 미결제 약정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강제 청산과 더불어서 자발적인 리스크 축소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장표로는 공유를 드리지 않았지만 고래들의 거래소 유입도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물량이 크지 않지만 그럼에도 단기 차익 실현 가능성이 상승했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자면은 패닉성을 띠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이벤트에 대한 경계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단기 보유자의 MVRV 지표인데요. 단기 보유자의 MVRV가 0.8에서 반등을 해서 현재 0.9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 대부분이 여전히 손실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기 보유자가 수익권으로 완전히 전환하기 전에는 진정한 추세 상승으로 보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이 98K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 구간 위에서 안착을 해야지 신규 매수자들이 이 구간으로 들어가고 더 건전한 상승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98K와 100K를 그만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98K의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 구간을 넘어서면은 그동안에 인내심을 보였던 단기 보유자들이 본전이라도 찾아야 된다는 심리로 인해서 매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K에 도달하게 됐을 때도 심리적으로 중요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치열한 매수 매도의 공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98에서 100K 구간을 완전히 넘어서기 전까지는 추세가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긍정적인 시그널도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바이비트의 매수 주문입니다. 바이비트에서 테이커의 매수 매도 비율이 크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33까지 단기간에 급등을 했는데요. 이 신호는 시장에서 매수 주문이 매도 주문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테이커 매수 지배력이 나온다는 것은 대형 롱 포지션이 공격적으로 열리고 있고 매수자가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신호가 뜨고 난 이후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채굴자 관련된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2026년 들어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하순 이후로는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채굴 난이도가 하락했다는 것은 해시 경쟁이 완화되었고 채굴자들의 마진 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채굴자들에게 잠시 숨을 돌릴 여유가 생겼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채굴자들의 강제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 것이고 이 얘기는 하단에서 공급이 잠기기 시작했다라는 초기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 2024년도에도 이 흐름 한번 살펴봤을 때 채굴 난이도가 하락한 이후에 다시 반등을 보이고 이후에 가격까지 상승세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처럼 가격 조정 이후의 구간에서 채굴 난이도가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구조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비인 크립토 분석에 따르면은 사토시 시대, 즉 초장기 채굴자가 최근 15년 만에 휴면 상태에서 깨어나서 2000BTC를 옮긴 정황이 포착되었다라고 소식을 전했는데요.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사토시 시대의 초장기 채굴자들의 움직임은 중요한 변곡점에서 주로 일어났습니다. 즉 변동성이 다가오고 있는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1년 수익률 변화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1년 수익률이 음수일 때는 대부분 약세장과 연결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도 1년 수익률이 음수 영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유일한 예외가 2020년 7월에 잠깐 이 구간으로 내려갔다가 곧바로 강력한 상승량으로 연결됐던 이력이 있는데요. 현재 구조 자체가 2020년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알프렉탈 리서치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이 지표가 녹색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4.5% 정도만 상승해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4.5% 정도의 가격 움직임이 비트코인의 또 하나의 역사적 분기점을 만드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경계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전망과 관련해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세 가지 정도만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바네크에서 2050년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이 시나리오는 비트코인이 국제 무역의 20%, 미국 GDP의 10%를 차지하는 하이퍼 비트코인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우는 비트코인이 금과 동등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글로벌 준비 자산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290만 달러, 한화로 42억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이고요. 강세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최대 5,34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내고 있는데요. 한화로는 무려 780억 원에 달합니다. 자, 블랙락이 올해 암호화폐 접근성이 확대될 것이고 이제 시작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ETF, 플랫폼, 그리고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일반 투자자의 표준 자산으로 편입되는 단계에 첫 진입했다, 이런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6년 기관들이 가장 주목하는 키워드입니다. RWA 시장에서 그 중에서도 토크나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이 8억 달러를 돌파했고, 이 수치는 지난해 초에 기록한 1,600만 달러 대비로 무려 2,500% 증가한 수치라고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인 센토라가 전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뉴스는 모두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이제 글로벌 금융 인프라와 준비 자산으로 편입되는 과정에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조정과 행보 국면을 겪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자본의 구조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네, 그러면 바이낸스 CBD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바이낸스 CBD 상으로는 대형 주체들이 대부분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고래 같은 경우는 요 구간까지 매도세 우위를 보이다가 여기서 가파르게 매수세로 전환을 했고, 현재 시점에서는 관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고래도 가파르게 매수세를 보였고, 세 번째로 큰 빨간색 고래도 매수세에 동참을 하면서 전체 주문량이 오랜만에 강한 매수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가파르게 음수 영역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음수 영역에 있고 굉장히 낮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기관의 수요가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좀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깊은 음수 구간에 있다는 것은 기관이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도적인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이번 주에 대법원 관세 판결과 시장구조법안 상원은행이 마크업과 표결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대규모 자본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반등세를 보이다가 스트래티지의 MSCI 잔류 이후에 셀드 뉴스로 조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22평선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고 정배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RSI는 이평선을 하방 이탈했고 MACD는 여전히 강세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강세의 강도 자체는 계속해서 약화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락 추세가 진정되기 위해서는 22평선과 52평선 상단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장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95K의 중요한 저항 구간과 앞서 말씀드렸던 98K와 100K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현재 파생시장발 반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레버리지 추종은 제한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하락이 나오더라도 고래와 채굴자, 장기 보유자가 매도 주체로 바뀌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본격적인 반등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의 회복과 ETF 순유입 전환, 그리고 1년 수익률이 양전환 되는지 이런 국면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그널들이 종합적으로 합격점을 받았을 때 진정한 추세 전환 국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